손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손은 간신히 한 발짝씩, 아니 한 손가락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듯 비틀거렸는데요. 갈비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눈을 찔렀죠. 사람을 피해 간신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 몸이 사라졌습니다. 손은 나우펠의 코를 파주기도 했고, 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했고, 모래도 만져봤습니다. 아빠와 지구본을 보며 우주비행사를 꿈꾸고 엄마와 피아노도 쳤습니다. It's just, I love playing the piano. You do with your cello. I want to be a pianist and an astronaut. 그런데 피아니스트 나우펠과 우주비행사 나우펠의 앞에 파리가 나타났는데요. 어린 나우펠의 손에 파리가 내려앉았죠.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우펠은 삼촌 댁에 맡겨졌는데요. 쓰레기통으로 떨어진 손은 라비올리 통조림 캔을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죠. 죽을 둥 살 둥 지하철로 달려갔습니다. 구르고 구르다가 그만 철로에 떨어졌는데요. 라비올리 냄새가 나는 손은 쥐들에게 흥미로운 먹잇감이었죠. 주운 라이터를 켜고 쥐들을 피해 간신히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손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줄 알았는데요. 패스트 피자에서 배달 일을 했었죠. How is that possible? I'm sorry. 나우펠은 피아노 치는 우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삼촌 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게 됐죠. Forgetting something? 가난하고 좁은 사촌의 방에 얹혀 지냈습니다. Late 6 times, and it's only Wednesday. That's 6 pizzas on the house. 2 pizzas per day. 2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피자 값을 받지 않는다는 패스트 피자의 컨셉 때문에 늘 죽도록 달려야만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다 작은 접촉사고로 피자가 엉망이 됐던 날이었죠. Doesn't look too good. How bad was it? It looks like a pizza, topped with the chewed up remains of another pizza. No, I meant the accident. You didn't get hurt, right? 인터폰 너머에서 따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Shitty evening, right?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오토바이를 타기엔 무리였기에 나우펠은 로비에 앉아 죽어버린 피자를 먹었습니다. 35th floor, right? What do you see from up there? Nothing. I said it must be comforting to be cut off from the world like that.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서 나우펠은 차라리 단절을 원하게 됐는데요. And when it blows really hard, when there's a lot of wind, I can feel the building swaying. Like the whole world is drunk. 피자를 주문했던 인터폰 너머의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I'm on an ice floe in the middle of a storm, sheltered in my igloo. 가브리엘도 나우펠처럼 외로워 보였는데요. Goodbye, Mr. Delivery Man. 그리고 그것 말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Hello, may I speak with Gabrielle, please? 그러나 나우펠은 가브리엘과 더 대화하고 싶었는데요. 무작정 전화번호를 뒤져 다짜고짜 모든 가브리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Hello, hi. May I speak with Gabrielle, please? Hurry up, I gotta take a dump. 가브리엘과 통화할 수 없자 이번엔 도서관에 찾아갔는데요. Hello. Excuse me, is Gabrielle around? 그리고 가브리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It's me, I'm the delivery guy. Hello, fast pizza here.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가브리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죠. Hello there. Hi.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가브리엘의 삼촌이 운영하시는 목공소에 취직하게 됐죠. So, what's your name? No, Phil. There's a room up there in the attic for the apprentices. It's 좁디좁은 사촌의 방에서 벗어나 I found a job and a place to stay. So, thank you for taking me in and for everything. 목공소의 다락에서 살게 된 나우펠. So, Phil, come down. I'll be right there. 나우펠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목수일을 배우고 가브리엘과 대화할 수 있었죠. So you sure you want to become a carpenter? Love at first sight.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Do you believe in fate? Like everything is defined in advance, and we just follow that path? 나우펠은 운명을 속이기 위해선 뭔가 즉흥적이고도 금지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And once you've fooled destiny, then what? You don't let it catch up to you. You barrel through and cross your fingers. 그러나 나우펠에게 다시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It's me, the delivery guy. Fast pizza. That was your order, right?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All that bullshit so you can bang the girl in the igloo, is that it? What? Of course not. Who do you think I am? 가브리엘은 이해해주지 않았죠. Did you think about my uncle? When are you gonna tell him that you don't give a shit about him or his job, asshole? 나우펠의 진심은 가브리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은 따뜻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크레인엔 가브리엘과 함께하던 시간들이 있었죠. 과연 나우펠은 그곳에서 손을 기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내 몸이 사라졌다입니다. 기욤 로랑의 소설 행복한 손을 각색한 제레미 클라핀 감독님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크리스탈 작품상과 관객상을 수상하고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에서 비평가 주간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작인 행복한 손에선 손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영화에선 아무 말 없이 도시를 종횡무진하는 손의 얘기가 그려지는데요. 내레이션이 관객과 영화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내레이션을 빼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는 게 오히려 손의 성격을 잘 드러나게 만들었죠. 따뜻한 감성, 로맨스, 추억, 긴장감, 공포, 안락함. 5손가락만을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변주했고 그렇게 관객은 절단된 손의 조용한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내 몸이 사라졌다에선 파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How do you catch a fly? Take it by surprise. Don't go for where it is, but for where it will be.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삼촌 댁으로 가게 됐을 때도 나우펠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기 전에도 파리가 등장하는데요. 파리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원작에선 그냥 언어로 표현됐지만 영화에선 운명이란 단어를 시각적으로 상징할 다른 걸 만들어냈죠. 그런데 사실 잘린 손에 대한 얘기는 행복한 손이나 내 몸이 사라졌다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875년에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박제된 손에서도 잘린 손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이 일하고 있던 도서관 이름이 기드 모파상인 건 우연이 아니겠죠. 또한 영화 악마의 손과 아담스 패밀리에서도 잘린 손이 등장했었습니다. 제레미 클라핀 감독님도 행복한 손을 읽었을 때 아담스 패밀리가 생각났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나우펠이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 없는 삶,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나우펠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않는 삼촌과 한 집에 사는 일은 슬펐을 겁니다. 성격도 취향도 너무나 다른 사촌 라우프와 한 방에서 지내는 일은 괴로웠을 거고요. 늘 화를 내는 패스트 피자의 사장님에게선 도망치고 싶었겠죠. I said it must be comforting to be cut off from the world like that. 차라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었습니다. I'm afraid the pizza and I were in a small accident. You didn't get hurt, right? Me? No, I'm fine. 그런 나우펠에게 가브리엘의 작은 관심은 따뜻했는데요. I do hear the wind though. When it blows through the high rises, it howls. It feels like I'm on an ice floe in the middle of a... 가브리엘을 향한 사랑은 살아갈 이유가 돼주었죠. You can't always win. C'est la vie. 어린 나우펠에게 아빠는 말합니다. You pretend to go one way, but you fake it and you go the other way. You deviate. And boom, you jump on that crane. 나우펠은 운명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내 몸이 사라졌다는 잘린 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머지 전체 몸에 대한 얘기, 우리에 대한 건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갇혀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가? 라는 실존주의적 질문에 관한 겁니다.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혹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벌이고 이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과거는 놓아주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